안녕하세요. 실전에 최적화된 물리 박천익입니다.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치르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하고 있을지 좀 예상이 되는데 국영수는 제가 별로 신경을 안 썼습니다. 저는 물리 신경 쓰니까. 어쨌든 물리 시험 보고 나서 굉장히 큰 자신감을 얻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안 나올 겁니다. 네, 이 정도의 쉬운 난이도로 나오지 않을 거고 6월 평가원 정도의 난이도를 타겟팅해가지고 여러분이 시간도 준비를 하시고 난이도도 준비를 하셔야 되지 9월 평가원 보고 아마 기분 좋은 사람 많을 겁니다. 저랑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도 되게 기분 좋은 상태로 와가지고 선생님 저 수능 때 물리 잘할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당연히 잘하죠. 잘할 건데 여러분 되게 잘할 건데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이 2개월 남짓한 시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성패가 되게 많이 갈라지게 돼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학생일 때는 매일매일 물리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대신 짧게 자주 그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고 보통 감을 익히는 학문들이 좀 그렇게 공부하는 경우가 많죠. 수학이라든가 물리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이 감을 익혀나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꾸준히 해주시되 이번 9월 평가원처럼 하지 마시고 용수철 안 나왔네. 연애도 좀 쉬웠네. 열수철 이런 것도 안 나왔었네. 내가 이때까지 준비했던 킬러 문항들은 뭐였었나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셨던 거 바탕으로 어렵게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걸 해결하려고 해야지 쉬운 거 풀면서 자신감만 얻으려고 그러면은 전혀 도움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고생했고 이번 시험 본다는 기분도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찬물을 끼얹고자 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이 진짜 기분 좋게 마무리를 하려면 우리는 결국엔 11월을 잘 봐야 되는 거니까 어느 정도는 난이도를 6월에 맞춰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좋고 시간도 6월에 맞춰가지고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6월 달에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9월 달에는 시간이 남았을 겁니다. 6월 달에 맞춰가지고 공부를 하세요. 물리가 요즘에 쉬워가지고 좀 욕을 먹었었죠. 네, 말 그대로 물리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분리가 나온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아마 칼을 갈고 문제를 만들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좀 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았고 저랑 같이 이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주요 문제만 이제 저랑 같이 해설을 한번 해볼 건데 많이 어려운 문제는 없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문항 다 같이 살펴보면서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게 좋고 여기서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대비를 해두면 좋다라는 것들 위주로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줄 거고 이번 시험에서 선생님의 알고리즘이나 모의고사 문항들이 굉장히 많이 비슷한 문항들이 많이 나와서 선생님도 잘 만들었구나. 그리고 우리 연구소 식구들도 정말 심혈 기울여서 만들었구나. 중간중간 오류는 있었지만 좀 도움이 많이 됐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은 마지막에 이제 모의고사 풀고 그럴 때 선생님 거 같이 활용해 보시면 도움 될 겁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첫 페이지에서 여러분의 심기를 건드렸을 문제는 뭐 한 5번 정도? 그죠? 5번 정도? 그래서 1, 2, 3, 4까지는 풀지 않고 그냥 여러분이랑 한번 보기만 합시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물체의 운동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해보면 운동 방향은 변한다라고 했는데 이 단어를 여러분이 신경 써가지고 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운동 방향이라는 단어는 속도의 부호를 나타내주는 녀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운동 방향은 등속 직선 운동을 하지 않는 한 무조건 바뀌게 돼 있습니다. 얘는 등속 직선 운동 아니죠?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얘기가 될 거고 니은이랑 디귿 보면은 니은은 등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했는데 등속도 운동이라는 건 빠르기랑 방향까지 다 변하지 않아야 되죠. 오지게 변하고 있죠. 아니고요. 다는 느려지고 있다라는 거를 위쪽에 보면 나타나 있어요. 우리 현장에 있는 어떤 학생이 이거 1번을 갖다가 하나를 틀렸거든요. 너 왜 틀렸냐라고 했더니 이 기차는 당연히 등속도 운동의 상징인 줄 알았대요. 문제를 읽어야죠. 왜 이렇게 물리하는 학생들 중에 1번 틀리는 사람이 많을까? 너네도 신기하지 않니? 정말 1번 틀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수능 때는 꼭 안 틀려야지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하나도 빼지 말고 다 읽으세요. 어차피 옳은 거 다 고르라 그러거나 옳은 설명 고르라고 하는 거나 뭐 옳지 않은 거는 어쩌다 나올 수도 있나? 막 이러면서 생각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문제에 보면 이렇게 힌트가 있을 때가 있어요. 직선 레일에서 속력이 느려지는 기차를 나타냈대잖아. 그렇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잘 읽어야 됩니다. 알았죠? 답은 여러분이 잘 골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2번으로 와보면
이 반응식이 뭔지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죠. 바로 핵융합에 해당하는 반응이죠. 핵융합 같은 경우에는 질량결손 에너지를 갖다가 방출하게 될 거고, 여기 위쪽에 있는 질량수가 보존될 거고 아래쪽에 있는 전하량이 보존될 거다라는 걸로 맞춰주면 여기에 헬륨이 들어간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니었으니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가봅시다. 3번은 이제 전자기파의 종류를 갖다가 설명하는 문제가 될 건데, 이렇게 위성을 사용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파를 사용을 하죠. 이런 거 여러분 용도 몰랐으면 외워주시고요. 물리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외우는 거를 조금 안 좋아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워야지 우린 점수를 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물리를 잘한다라는 걸 증명하려면 점수가 있어야 됩니다. 점수 없이도 저 잘하는데요. 알지? 근데 너네를 처음 보는 사람한테 증명할 방법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린 점수를 만들어 놔야 돼. 알죠? 니은. 두 번째, 광통신 같은 경우에 전반사 이용하는 거 맞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 전반사 할 때는 내부에 있는 이 코어랑 클레딩이 각각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되는지, 굴절률에 대해서 뭐 코어가 커야 된다, 클레딩이 작아야 된다, 이런 것들 클수록 전반사 일어나기가 더 수월하다, 이런 것도. 그렇죠? 왜냐면은 임계각이 점점 작아지게 될 거니까. 그죠? 디귿. 다에서 가시광선을 이용한다. 얘는 저는 깜짝 놀랐어. 이거는 막 이러다가 맞죠? 이거 사람 눈에 보이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맞다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4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 전자기파의 종류 3번 틀린 학생들이 있는 거 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틀렸다고 말하기도 쪽팔리죠? 안 쪽팔리게 외우세요. 몇 번 틀렸어 하면 그냥 그 2점짜리 하나 틀렸어 막 이러는데, 못 틀렸는데 3번 틀렸어 그러면 병신이라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실전에서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꼭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4번. 자동차 배기장치에는 소리에 선생님 이거 보강일 수도 있고 상세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문제 안 읽는 애들. 선생님 그 폭주족들 보면 배기 소리 겁나 크게 하던데요. 얘 소음을 줄인대잖아. 그치? 문제 끝까지 읽어줘야지. 그쵸? 상세 간섭이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고, 밑에 소음 제거 헤드폰은 헤드폰의 마이크에 외부 소음이 입력되면, 이 마이크가 그 마이크가 아니야. 그 귀에서 받는 마이크 부분이 있어. 그쵸? 그리고 우리한테는 안 보이게 되는 거겠지. 그걸 받아서 처리하는 부분이 있어. 우리가 말하는 거를 소음 처리해버리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리고 무슨 간섭을 일으켜야 돼? 소음을 제거해야 되니까 상세 간섭을 일으켜야 될 거고, 이 소리랑 외부 소음이랑 어때? 서로 이렇게 반대 위상으로 쏴줘야지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는 거겠죠. 상세 간섭이. 답 그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었는데, 그냥 글이 긴 실험 문제다 보니까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AB 했대요. AB가 반 아니면 상이래요. 옆에 써주는 거야. 문제 다시 안 읽게. 자석을 A에 가까이 갔대. 힘의 방향 찾는데. 그리고 나에서 자석의 극을 반대로 하여 나를 반복한대. B랑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찾는데. 결과 나에서 자석과 A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서로 미는 방향이다. 서로 밀려면 반자성체입니다. 그렇죠? 상자성체랑 자석은 서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그러면은 A가 반자성체다라는 거 알아낼 수 있고, 얘가 상자성체다라는 거 알아낼 수가 있는 거겠죠. 그 바탕으로 기억을 봅시다. 나에서 A는 외부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와. 이건 반자성체 특징이니까 맞고요. 니은 다에서 자석과 A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서로 당기는 방향이다. A랑 자석 같은 경우엔 반자성체니까 서로 밀어내죠. 틀렸고요. 디귿 라에서 자석과 B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서로 미는 방향이다. B는 상자성체니까 서로 잡아당기게 되는 거겠죠. 그냥 2점짜리 수준의 문제였었는데 문제가 길어가지고 3점이라고 배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면 보호의 원자 모형이죠. 여러분이 어떤 그림을 봤을 때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좋아요. 저도 이제 훈련을 많이 했던 건데, 너네 결국에는 시간 싸움이잖아. 그렇지? 실력 싸움 더하기 시간 싸움이잖아. 시간은 실력이 아닌데요. 맞는데 한국에선 실력이야. 어쩔 수 없어. 수능에선 실력으로 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 조금만 적응을 하자고. 자, 시간을 여러분이 벌기 위해선 반사신경을 기르는 게 좋아. 이런 그림을 보자마자 보호의 원자 모형이라는 게 바로 떠올라 주는 게 좋지. 그렇지? 좀 그냥 떠오르는데요. 경험에 의해서 반사신경이 이제 길러진 거고, 아직까지 그게 안 돼 있는 학생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보자마자 이거 무슨 문제라는 게 예측이 가능한지 스스로를 자꾸 점검을 해보시고, 70일 정도는 충분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꼭 자기 자신을 계속 채찍질하면서 단련을 하세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옛날 얘기를 하니까 약간 꼰대 같은데,
대학을 가려면 영어 성적이 필요했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이랑 현장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영어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물어봤어. 저 영어 성적을 올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100점이 안 뜨는데. 영어 선생님이 나한테 그랬어. 하루에 독해집을 한 권씩 풀으래. 너 한국인한테 독해 문제를 문법 문제 갖다 주면 너 문법을 알아서 푸냐? 보기에 어색해서 답으로 고르면 다 맞냐? 아, 후자죠. 너도 그렇게 되라. 그래갖고 영어책을 진짜 하루에 한 권씩 막 풀어냈습니다. 수능 한 20일 남았을 때 오지게 풀어냈습니다. 진짜로 수능 보기 한 3주 전부터 영어책만 한 3권을 20권을 사가지고 다 풀었어. 하루에 한 권씩. 효과가 있더라. 자기가 단련해야 될 부분이 있고 시간이 짧게 남아있으면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씨 시간 좀 짧은데? 한 번 더 할까? 마음이 존나 약해진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치? 이번에 끝내겠다라는 각오로 무조건 달려들어. 너네 지금 내가 저번에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 할 때도 이제 한번 얘기했었는데 남들 다 한다고 같이 하면 안 돼. 남들 다 한다고 같이 하면 안 되고 재수하고 있다고 삼수 쉽게 생각하지 말고 삼수하고 있다고 사수 쉽게 생각하지 말고 시간 되게 소중해. 1년 1년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러니까 이번에 끝내겠다라는 각오로 미친 듯이 하세요.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있는 사람이랑 그게 없는 사람이랑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엄청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번에 내가 낼 수 있는 점수의 맥시멈을 낸다라는 생각으로 미친 듯이 달려드세요. 그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됩니다. 적어도 내가 해봤던 영어 되고요. 물리, 과탐 종류는 그냥 다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막 미친 듯이 탈진할 듯이 공부를 하지 말고요. 70일을 쌓는다고 생각해. 평소보다 좀 페이스 있게 쌓는다고 생각해. 오래 달리기 할 건데 좀 더 빨리 달린다고 생각해. 왜? 너네가 지금까지 안 했으니까. 뭔 소린지 가죠? 그래서 쌓으세요. 그렇게 실력을. 그러면 여러분이 필요한 점수 무조건 얻을 수 있습니다. 자, 6번 보자. 보호의 원자 모형이래. 전이하는 거래.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할 거래. 그렇구나. 기억. 뒤에서는 빛이 방출된다. 올라가죠. 흡수하죠. 틀렸죠. 니은. 람다 A, 람다 D. 람다 D랑 람다 A. 둘 중에 에너지가 D가 더 크죠. 그러면은 얘의 파장이 더 짧겠네요. 그죠? 그래서 니은 맞죠? 디귿. 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뭐 생략된 거니? 여기에 이거 생략됐죠? 그죠? 그리고 이거 생략됐죠? 그래서 사실은 H 지원엔 요 녀석이 뭐다? 진동수다라는 거 알아낼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FA 빼기 FB가 FC냐? 그리고 이건 무슨 뜻이야? EA 빼기 EB가 EC냐? 라는 뜻이죠. A랑 B 차이가 C냐? 응, C야 라고 해주면 되지. 그쵸? 그래서 답이 니은 디귿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됐죠? 그 다음 밑에 있는 7번은 정력학에 대한 문제인데 문제가 조금 깨끗했으면은 지금 되게 깨끗한데 조금 지저분했으면은 여기 A 가지고 문제를 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는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문제 보면서 아우 이랬습니다. 아우 조금만 더 더럽게 하시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자석 A가 고정되어 있고 용수철에 연결된 자석 B는 정지해 있다. 얘를 고정시켰대. 얘 고정 안 시켰으면 좀 재밌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옳은 거 나타내보래. 기억.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 B가 A에 작용하는 자기력, 작용-반작용 관계다. 맞죠? 주어 목적어 스위칭 관계. 니은. 벽이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 벽이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 용수철이랑 벽이랑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용수철이랑 벽이랑 서로 잡아당기고 있겠죠. 왜냐면 용수철이 늘어나 있으니까. 그렇죠? 서로 잡아당기고 있겠죠. 그리고 A가 B에 작용하는 힘. A가 B에 작용하는 힘. 이쪽으로 당기겠네요. 그렇죠? 반대 방향이다. 맞고요. 디귿. B에 작용하는 R자임은 0이다. 정제해 있으니까 0이 맞겠죠. A 같은 경우에도 고정되어 있다라고 했으니까 얘도 R자임이 0이 맞는데 만약에 여기에 고정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은 A랑 B랑 서로 끌려가게 될 거고 자기력이 점점 커지니까 여기에 있는 용수철도 점점 늘어나게 될 건데 되게 재밌는 문제가 될 뻔했지만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전 좋을 것 같습니다. 원소리 이제 갔죠? 답 찾았으니까 밑에 있는 8번으로 갑시다. 8번.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정지해 있던 물체가,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도 문제 풀 때 꼭 이렇게 푸세요. 아, 처음 속도 0이라고 나와 있구나 라고 이렇게 체크해 두세요. 그 다음에 물체가 수평면과 나란한 방향의 힘을 받아 0에서 2초까지 오른쪽으로 직선운동하는 모습을, 나는가에서 물체에 적용하는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는 1초일 때가 2초일 때의 2배이다. 아, P1과 P2 비교를 하면 얘가 2배가 더 크대요. 이런 관계가 있대요. 그죠? 그리고 옳은 거 한번 골라보라라고 했고, 문제에 주어져 있는 조건이 뭡니까? 힘과 시간 그래프죠. FT 그래프죠. 면적이 뭘 나타내죠? 충격량을 나타내죠. 그래서 요게 충격량이고요. 요게 충격량입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P1 같은 경우에는 처음 운동량 P0에다가 I1을 더해준 거고, 여기에 있는 P2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I2를 갖다가 이제 더해준 거죠. 근데 어쨌든 얘가 얘의 2배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요 면적도 2배 차이가 나게 될 겁니다. 그쵸? 그걸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 1.5초일 때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그러니까 느려지냐라는 뜻인데 느려지죠. 왜냐하면 운동은 오른쪽으로 하고 있는데 힘을 왼쪽으로 갈겼으니까 점점 느려질 겁니다. 기억 맞고요. 니은.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0에서 1초까지가 1에서 2초까지의 2배이다. 맞는 얘기가 됐겠죠. 그 다음에 이제 디귿. 물체가 이동한 거리는 0에서 1초까지가 1에서 2초까지의 2분의 3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우리가 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를 할 때 이제 여러분한테 좀 추천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2배 차이다 보니까 얘가 만약에 EF라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F가 되게 되는 거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같은 시간 동안 가속도가 얘가 2A라면 얘는 마이너스 A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동 거리를 따지라라고 얘기를 했고, 얘를 가장 직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는 평균 속도를 활용하면 좋기는 한데 눈에 잘 안 보이니까 이런 거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제 수업을 여러분이 챙겨 듣는다면 아시겠지만 저는 공식충입니다. 하지만 그래프를 하이브리드로 쓰면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0이었던 속도가 2V까지 치솟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1초 만에 2V였던 속도가 V만큼 빠졌다라고 설정을 해주면 문제 조건이 완전 맞아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 같은 경우엔 평균 속도가 0 더하기 2V에 나누기 2니까 여긴 V가 될 거고요. 여기는요. 2V였던 속도가 V가 됐으니까 평균 속도가 2분의 3V가 되고, 움직인 시간은 동일하니까 얘가 더 많이 움직였겠네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죠. 오케이?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으면 굉장히 깔끔하게 문제를 판단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디귿은 잘못됐다라는 거 찾아냈으면 됩니다. 됐지용? 자, 그 다음에 9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시험 본 친구들 9평 보고 어땠는지 온라인에도 좀 남겨주세요. 현장 소식만 듣지 온라인 소식은 또 여러분이 말해줘야지 않을까. 물론 11월을 본 다음 남기는 게 가장 좋긴 하겠지만 9월도 기분 내기 좋잖아. 그치? 이번 난이도 기분 내기 굉장히 좋았잖아. 그쵸? 그러니까 한번 말해줘 보세요. 게시판에다가. 자, 9번. 그림 가는 파동이 매질 A에서 매질 B로 진행하는 모습을, 나는 가의 파동이 매질 1에서 매질 2로 진행하는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1, 2는 각각 A, B 중 하나이다. 옳은 거 골라보래. 해보자. 일단은 얘는 대놓고 물결파죠. 물결파. 근데 이게 물결파인지 별로 신경을 안 쓰게 만들어 놓은 문제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얘는 어떻게 된 거야? 요래 가다가 요래 꺾인 거죠. 어떻게 된 거야? 각도가 줄어든 거죠. 매질 B가 어때요? 속도가 줄어든 거죠. 속도가 컸었는데. 그죠? 람다가 줄어든 거죠. 람다가 컸었는데. 그렇죠? 진동수는 안 변하죠. 이거 가지고 문제를 갖다가 푸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옆에 있는 매질 1, 2를 갖다가 한번 보면은 이건 어떻게 보는 겁니까? 어우 쉣. 연직선을 그어. 그러면 각도가 커진 걸 확인할 수가 있어. 그렇죠? 그러면은 매질 2로 가면서 각도가 커졌으니까 매질 2로 가면서 속도가 빨라졌겠구나 라는 거 알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봅시다. 기억. 가에서 파동의 속력은 B에서가 A보다 크다. 아니죠? 반대죠.
니은 2는 B다. 아니 얘가 각도가 더 큰 재질이어야 돼. 그렇죠? 얘가 A여야 돼. 그죠? 그다음 디귿 나에서 파동의 파장은 람2에서가 1에서보다 길다. 맞는 얘기죠. 각도가 큰 데가 속도도 빠르고 속도가 빠른 데가 파장도 기니까. 그죠? 그래서 답이 2번이다. 이거 3점짜리라고 하기엔 조금 너무 너네를 격려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성도 여러분을 너무 챙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교수님들께서 아니면 출제위원분들께서 수능 때 여러분 뒤통수를 얼마나 세게 후려치려고 이렇게 문제를 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시험에서 여러분이 얻어야 되는 건 뭔가 기초가 탄탄해야 된다라는 거 얻었으면 저는 좋은 것 같기는 합니다. 됐죠? 자, 10번 봅시다. 다음은 특성대성 이론에 대한 사고실험의 일부이다. 사고실험이구나. 가. 빛이 1회 왕복한 시간은 A의 관성계에서 TA래. A가 봤을 땐 띵띵 팽창된 시간이죠. TA는 난 팽이라고 썼습니다. 팽. 그 다음에 나 A의 관성계에서 B의 관성계에선 TB래. 그럼 TB는 B가 봤을 때 어때? 띵띵 얘 고유 시간이죠. 고유. 그죠? 그 다음에 A의 관성계에서 TA 동안 빛의 경로는 LA래. LA. A가 봤을 때 빛의 경로. A가 봤을 때 빛의 경로. LA는 이거죠. 빛의 경로입니다. 빛의 경로. 이거는 길이 팽창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빛의 경로. 그리고 LB는요. 뿅뿅. 그죠? 자, 그다음에 다 A의 관성계에서 P와 Q 사이의 거리. A의 관성계에서는 P정지, Q정지. 얘가 고유 거리. 그렇죠? 그래서 DA가 고유입니다. 그리고 그 B가 본 거리 B의 관성계에서 P와 Q 사이의 거리 DB. P와 Q 사이의 거리 DB라는 녀석은 수축거리죠. 오케이? 완벽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갖다가 푸는 거죠. 기억. TA가 TB보다 크냐? 응, 팽창돼서 커. 니은. LA가 LB보다 크냐? LA가 어때? 더 늘어난 거. LB는 원래 그냥 빛의 경로. 그렇죠? 그러니까 니은 맞고요. 디귿. DB분의 DA가 LB분의 LA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시간 팽창되는 퍼센테이지만큼 길이 수축이 된다라는 거 활용해가지고 문제를 갖다가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얘랑 얘의 비율이 얘와 얘의 비율의 역비랑 같죠. 왜냐하면 얘는 늘어난 빛의 경로, 얘는 원래 빛의 경로. 얘는 고유 거리, 얘는 수축된 거리. 만약 예를 들어서 얘랑 비율을 비교했더니 예를 들어서 얘가 2배 더 길었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수축도 2배 수축이 됐을 겁니다. 왜냐면 시간이 그만큼 더 수축이 단축된 시간으로 이제 팽창된 시간이 이제 2배로 측정이 됐을 거니까. 오케이? 다 그 로렌츠 인자에 관련된 반영식이 무조건 나타나게 돼 있잖아. 그렇지? 우리 얼마나 팽창됐냐라고 얘기를 하거나 얼마나 단축됐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무조건 요 녀석 갖다가 이제 쓰게 돼 있잖아. 그렇지? 요 녀석 쓰게 돼 있잖아. 얼만큼 됐어? 이만큼이야. 얼만큼 됐어? 이거의 역수만큼이야. 무조건 퍼센테이지는 그대로 가져갈 거라는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얘랑 얘를 갖다가 이제 여러분이 비교를 할 때 DB분의 DA라고 돼 있는데 DB는 수축거리분의 DA니까 더 큰 값, 1보다 큰 값이 나오게 될 거고 LB분의 LA라고 나와 있는데 LB분의 LA도 1보다 큰 값이 나올 건데 퍼센테이지는 같을 거니까 같을 것이다 라고 답을 매겨주면 되는 거겠죠. 만약에 여기 문제에서 LA분의 LB다라고 나왔으면 이 문제는 틀리게 되는 거겠지. 뭔 소리인지 해가 왔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 TA랑 TB 사이의 B는 어떻게 될까요? 하는데 이렇게 갈겨주면 되지. 얘가 더 클 거니까. 그렇죠? TB분의 TA로 갈겨주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비율이 똑같이 1보다 큰 값으로 나오게 되는 거겠죠. 이해됐죠? 그렇게 써먹는 겁니다. 자, 뒤쪽에 11번. 야, 이거 이때까지 나왔던 기출이랑 되게 비슷했던 문제인데 그 기출 문제는 이런 거였어. 얘네들 속도가 5m/s고 너무 많이 봤을걸? 여기 사이의 거리가 10m야. 그 다음 너네 어떻게 풀었어? B의 행동을 A가 2초 뒤에 흉내내겠네요. 막 이런 식으로 풀었었잖아. 이거 그대로야. 그대로야. 내가 왜 이렇게 썽을 내냐면 현장에서도 애들이 완전 새로운 스타일이었어요. 죽여버릴 뻔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B의 행동을 A가 3V분의 L초 뒤에 흉내내. 오케이? 같은 빗면에 있잖아. 그치?
얘 3V분의 L초 뒤에 여기 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얘 3V분의 L초 뒤에 여기 와 있을 거 아니야. 뭔 얘기인지 얘가? 그리고 속도도 V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여기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 어떻게 구하면 돼? 평균 속도 2V 더하기 V 나누기 2. 그럼 2분의 3V. 시간 3V분의 L. 이렇게 푸는 거지 뭐. 그치? 그러면 2분의 L이다 라고 구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이게 A가 간 거리잖아. 그치? P와 Q 사이의 거리 구하라 그랬으니까 아이씨 어떻게 구하지 막 이러는데 아니 그냥 A가 여기 3V분의 L초 뒤에 여기 올 것이다. 그럼 간 거리 구하면 되지.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 그치? 근데 말투가 좀 재수가 없는데요. 아이 너무 쉽잖아. 그치? 근데 현장에서 내가 이거 애들한테 해줬더니 막 아우 씨 막 이러던데 그럴만하지. 이불킥 했으면 아주 좋은 겁니다. 왜냐면 다음에 안 틀릴 거니까. 그죠? 자, 그다음에 12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2번. 금속판에 초록색 빛을 비추어 방출된 광전자를 가속하여 이중슬릿에 입사시켰더니 형광판에 간섭무늬가 나타났다. 그래? 금속판에 빨간색 빛을 비추었을 때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았다. 그래? 옳은 거 골라보래. 기억. 광전자의 속력이 커지면 광전자의 물질파 파장은 줄어든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드브로이 물질파를 얼마나 잘 숙지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맞지용? 니은. 초록색 빛의 세기를 감소시켜도 간섭무늬의 밝은 부분은 밝기가 변하지 않는다. 어두워집니다. 그렇죠? 빛의 가닥수가 줄어들면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개수가 줄어들게 될 거고 그러면은 밝기도 변하겠지. 그렇지? 밝은 부분인데 원래보다 조금 더 어두워지겠지.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두워질 거고. 이해하시죠? 디귿. 금속판의 문턱 진동수는 빨간색 빛의 진동수보다 크다. 맞죠? 그러니까 방출 안 된 거죠? 이게 왜 3점이냐? 그죠? 네. 여러분도 조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역학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인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너네 내용이 많이 줄었다 보니까 역학에 좀 출제위원도 의지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13번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가는 물질 ABC를 실 PQ로 연결하여 C를 손으로 잡아 정지시킨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었대. 나는 C를 가만히 놓은 후 시간에 따른 C의 속력을 나타낸 것이다. C의 속력을 나타냈대. 1초일 때 P가 끊어졌다. 또 끊어졌어. 그죠? 톡 1초 때. AB의 질량은 2일이다. 옳은 거 골라보라. 나는 빗면에 물체가 올라가 있으면 항상 병이 있습니다. 이거 무조건 해줘야지. 이건 습관성 병으로 해줘야 돼. EF. F. 왜냐면 빗면의 기울기가 가속도 값을 결정할 G사인 세타. 근데 우리 어차피 물리학원에서는 G사인 세타를 안 배우니까 어쨌든 가속도 똑같을 거다라는 거 해주면 질량이 2배니까 얘가 받는 힘은 2배겠네라는 거 이용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 써먹으면 됩니다. 그죠? 옳은 거 한번 골라보래. 기억. 1에 3초까지 C가 이동한 거리는 3m다. 1에 3초까지 C가 이동한 거리. 이거 면적 구하라는 얘기죠? 비참합니다. 비참합니다. 그래도 13번인데 비참합니다. 이거 구해주면은 2분의 3 곱하기 2니까 맞죠? 니은 C의 질량은 1이냐라고 하는데 질량을 물어봤으면 선생님이랑 이제 공부했던 친구들은 반사신경이 있어가지고 바로 운동방 정식 세웠을 겁니다. 세웠죠? 같이 가보도록 합시다. 일단 0에서부터 1초까지는 어떻게 됐냐면 A와 B가 같은 힘을 힘을 받죠. 3F. 한 번에 나타낼게요. 그리고 질량 3kg 더하기 C의 질량 M. 가속도 1 바로바로 세워주는 거야. 그죠? 세우는 과정에서 절대로 실수 없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1초 뒤에 어떻게 됩니까? 1초 뒤에는 B가 받는 중력만 작용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F. 얘는 전후. F라는 힘을 받아서 1과 M이라는 물체가 가속을 하죠. 기울기가 2분의 1이네요. 이거 풀어주면 되는 거겠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하려는 거 타겟팅부터 하면은 뭐냐면은 우리 지금 M 구하려고 그러는 거야? F 구하려고 그러는 거야? M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F를 일치시켜야지. 그렇죠? 그럼 얘네들이 같다라고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네. 그죠? 그러면은 3 더하기 M이 2분의 3 더하기 2분의 3M. 그렇죠? 그럼 2분의 3은
2분의 1m. 그러니까 m이 3m이다 라고 해주면 되는 거겠네. 그죠? m이 3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땡. 그죠? m은 3kg. 그럼 m이 3이라고 했으면 4, 6. f가 2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럼 디귿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0.5초일 때가 2초일 때보다 3배이다 라고 했는데 Q가 B를 당기는 힘. 이것도 너무 양심적으로 풀면 안 됩니다. 그냥 빨리빨리 우리가 잔머리를 써야지. 그렇지? Q가 B를 당기는 힘이라고 했지만 우린 그냥 뭘 구하면 돼? C가 받는 R자임을 구하면 돼. 그게 장력이니까. 인정하시죠? Q가 B를 당기는 힘은 Q가 C를 당기는 힘은 C가 받는 R자임이잖아. 그지? 왜냐면 그 힘밖에 안 받으니까. C가 받는 R자임 어떻게 구해? 여기에다가 가속도 곱해주면 돼. 그죠? 그러면은 끊어지기 전에는 어때요? 3N. 끊어지는 후는 어때요? 2분의 3N. 그쵸? 그러면은 3배가 아니라 2분의 1배다 라고 해줘야 됩니다. 그쵸? 2배다 라고 해줘야 되죠. 여기가 3N이고 2분의 3배니까. 그쵸?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됐지용? 자, 그 다음에 14번. 그래서 답 찾으면 기억만 맞죠? 14번 가봅시다. 열에너지가 열기관 문제가 주구장창 나오는데 이번에 표적이 아예 이쪽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경계 조건 문제라든가 열이 적용된 용수철 문제라든가 이런 것 좀 계속 해봐야 됩니다. 언제 갑자기 훅 하고 나올지 모릅니다. 그죠? 나온 뒤에 준비하면 의미 없죠. 자, 그러면 열 효율이 0.1에 그래. 열기가 아니래. 바로 그리라니까. 선생님이랑 공부했던 친구들은 알죠. 이거 바로 그려야 되죠. 얘 0.1에. A, B, C, A. 순환한데 A, B 과정은 부피가 일정하고 B, C 과정은 단열 과정. B, C가 단열이래. 여기가 단열. 그리고 C, A 과정은 등온이래. 등온.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CA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로부터 받은 일은 160줄이다. 그래. C에서 A 과정에서 일을 받을 건데 그게 160줄이래. 그치?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흡수하고 방출할 건데 흡수나 방출이 어디서는 안 일어나? B에서 C는 안 일어나. 왜냐면 단열 과정이니까. 그러면은 A에서 B가 뭐 하는 곳이야? 에너지 흡수하는 것이고 C에서 A가 뭐 하는 곳이야? 에너지 방출하는 곳이야. 그치? 이 비율이 몇 대 몇이라는 얘기야? 1대 0.8이라는 얘기야. 왜냐면 0.2만큼 일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죠? 그러면은 지금 방출되는 값이 요 값이라는 얘기로 여러분 보이니? 왜냐면은 Q는 델타 U 더하기 W인데 요 새끼가 0이라며. C에서 A는 요 새끼가 0이라며. 그치? 근데 얘가 마이너스 160이라며.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60일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160이라는 얘기 아니야. 160 방출했다라는 얘기 아니야. 뭔 소리인지 이해가죠? 그러면은 여기서 몇을 줘야 여기서 0.2라는 값이 뜰까 하면 여기 200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지 여기에 40이 들어가서 5분의 1이 나와서 0.2가 나올 거니까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럼 기억. 기체 온도는 B에서가 C에서보다 높다라고 했는데 B에서 C로 가는 거 뭡니까? 단열 팽창이죠. 온도 낮아지죠. 기억 맞죠? 니은. A에서 B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200이다. 맞죠? 디귿. B에서 C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은 B에서 C 과정. B에서 C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을 갖다가 구해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이거죠. 얘가 40이 떠야 되죠. 그러면은 일하고 받은 게 40이어야 되니까 R자가 40이어야 되니까 200이어야 되죠. 200. 그러니까 디귿은 틀렸죠. 오케이? 쌤 A, B는요. 일 안 했잖아. 그러니까 빼버리는 거야. 이해 가셨죠? 자, 그래서 답이 3번이다라는 거 쉽게 구하셨으면 됐고요. 별로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15번 가보도록 합시다. 얘도 뭐 매질마다 굴절률 비교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 보면은 이거 이러면서 이제 풀 뗍니다. 자, 15번 갑시다. 그림과 같이 단색강 X가 입사각 세타로 매질 1에서 매질 2로 입사할 때는 굴절하고 X가 입사각 세타로 매질 3에서 2로 입사할 땐 전반사였다. 전반사였네? 옳은 거를 골라버려. 기억. 이게 그리고 여러분 문제 풀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전반사가 아닌 경우도 있어. 문제 되게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일부 굴절, 일부 반사로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문제를 잘 읽어보면은 전반사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거 읽고 풀어야 되는 거였었지. 뭔 소리인지 갔죠? 자, 그럼 가보도록 합시다.
매질 1, 2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해보면 N1, N2 사이에서 각이 2가 더 커졌죠? 속도 더 빠르죠? 여기가 굴절률 더 작죠? 그러면은 싹 해주면 될 거고 매질 3랑 매질 2 사이에서 전반사 이러니까 매질 3가 N2랑 비교를 했을 때 굴절률이 더 어때? 크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오케이? 근데 N1과 N2 사이랑 N3랑 N2 사이에 이제 굴절률을 갖다가 비교해 보면 입사각이 똑같은데 요 새끼는 전반사고 요 새끼는 안전반사니까 얘네들이 굴절률 차이가 더 컸다라는 거 우리가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하 N3 이렇게 설정해 주면 되는 거겠죠. 이해 갔죠? 기억. 굴절률은 2가 가장 크다. 개소리죠? 니은 X가 2에서 3으로 진행할 때 전반사한다. 아니지. 굴절률이 큰 거에서 작은 거로 갈 때 전반사하지. 반대는 전반사 죽어도 안 일어납니다. 그렇죠? 니은 땡. 그럼 답이 2번이다라고 긋고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되게 읽어볼게요. 임계각은 X가 1에서 2로 입사할 때 1과 2 입사할 때 가 3에서 2로 입사할 때 3에서 2로 입사할 때 얘가 굴절률 차이가 더 크죠? 그러면 임계각이 더 작은 거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디귿은 맞죠. 맞는 얘기죠. 답 2번이다 골라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16번으로 넘어갑시다. 야, 16번은 선생님이 이제 또 현장에서 돌아버리겠는 게 얼제곱분의 KQQ는 점전하 전기력에 대한 공식이고 도선,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은 얼분의 I야. 그치? K 얼분의 I인데 K조차도 필요 없어. 얼분의 I야. 그치? 근데 왜 자꾸 얼제곱을 갈기는 거야? 돌아버리겠어. 하지 마세요. 알았죠? 자기가 공식을 아직도 틀리고 있다. 아까 전에 말했죠? 매일 싸우세요. 매일. 그리고 내가 전기력이나 전류에 의한 자기장 부분을 자꾸 반복해서 틀리고 이런 실수를 한다. 과연 실수일까? 실수 아닐걸? 지금쯤이면 이제 실수 아닐걸? 그러니까 빨리 받아들여. 이건 실수가 아니라 문제다. 내 뇌를 뜯어 고쳐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빨리빨리 고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오케이. 자, 16번 가보자. 그림과 같이 XY 평면에 무한히 긴 직선 도선 ABC가 고정되어 있다. AB에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세기 I0인 전류가 I0의 전류가 근데 서로 반대래. 오케이. 기억하고요. 서로 반대를 했어. 샥샥 이렇게 서로 반대래. 그리고 C에는 세기가 IC인 전류가 흐르고 있다. IC. 그리고 XY 평면의 수직으로 나오는 자기장의 방향을 양으로 한대. 양. 오케이. 옆에다 다 쓰는 거야. X축상의 점 PQ에서 세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각각 양음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케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한번 나타내 보래. 일단은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게 여기에 있는 P 지점 같은 경우에는 A와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현재 서로 반대 방향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이제 설정을 한번 해볼게. 만약에 요렇다 라고 얘기를 해보면 얘 들어가고요. 얘도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C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에 의해서 여기에 어떤 값이 이제 변하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Q 지점 같은 경우에는 자기장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음의 방향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가 양의 방향이고요. 여기가 음의 방향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런 거지. 일단은 요 녀석의 영향은 줄어들 거고 요 녀석의 영향이 커질 건데 요 녀석에 의한 영향은 똑같을 거니까 여기서 여기로 오는 사이에 뭔가 일이 벌어지게 될 거면 지금 이렇게 설정한 게 왠지 맞을 것 같은데? 맞지 않아? 왜냐면은 얘한테 더 가까워졌으니까 얘가 어때? 더 크게 쑤실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선생님 얘가 약해지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야. 우리 I0를 한번 1이라고 한번 해보자. I0를 1이라고 할게. 그 D도 1이라고 할게.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이거 2라고 하자. 그게 편하겠네. 그죠? 상관없죠.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기 지금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 2라는 값이니까 여기 아래로 들어가는 값이 마이너스 1. 얘가 만드는 것도 마이너스 1. 그럼 얘가 만드는 값은 그거보다는 커야 돼. 맞지? 맞지?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만드는 값이 IC, 2분의 IC라고 할게요. 근데 여기 있는 2분의 IC가
2보다 커야 돼. 그래야지 얘가 뚫고 나올 수가 있어. 그리고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 요 방향이어야 돼. 지금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그 다음에 Q에서는요. 지금 들어가는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설정이 맞는지 우리 한번 해보자. 얘가 커지는 값, 얘가 커지는 건 2배가 커집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얘가 작아지는 값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거리가 3이 될 거고 전류가 2가 나오게 될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보면 알겠지만 얘네 둘의 합이랑 얘네 둘의 합을 비교해보면 얘가 더 크거든. 그치? 그럼 여기 있는 2분의 IC라는 값이 이 값보다는 어때야 돼? 작아야 되는구나 라는 거 알아낼 수가 있죠. 오케이? 그러면은 얘보다는 2분의 IC가 작아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해 주면 되는 겁니다. 아이고야. 이런 식으로 확인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2분의 IC라는 값이 요 값과 요 값 사이의 값을 가져야 되는구나 라는 거 알아낼 수가 있죠. 그럼 얘는 구해보면 3분의 6, 8과 쟤는 몇이야? 2니까 2, 3분의 6 사이의 값을 가져야 되는구나 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뭔 얘기인지 같죠? 그리고 요 설정이 맞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알아낼 수가 있는 거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기억.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Y 방향. 맞고요. 니은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 마이너스 X 방향. 맞고요. 디귿. IC가 2I0보다 작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요 녀석이 2I0보다 작아야 되냐라고 하는데 I0를 지금 2라고 설정을 했죠? 그러면은 2I0를 넣어보면 4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4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거겠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겠죠. 오케이. 네, 이어갑시다. 17번. 네, 칠판 정리 좀 한번 했습니다. 자, 17번 보면 얘도 뭐 뒤에 있는 문제치고는 좀 쉬웠죠? 같이 봅시다. 그림과 같이 플라스틱 관에 감긴 코일 저항, PN 접합 다이오드, 스위치, 검유계가 연결된 회로를 구성한다. 열심히 구성했구만. 스위치를 A에 연결하고 다이오드가 없네요. 자석의 N극을 아래로 한다. 관의 중심축을 따라 통과하도록 자석을 점 Q에서 가만히 놓고 자석을 놓은 순간부터 시간에 따른 전류를 측정한다. 스위치를 B에 연결하고 자석의 S극을 아래로 한다. 와우. S극을 아래로 한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연결을 한 거지. 두 번째 실험은. 이거 다를 반복한다. 그랬더니 마의 결과를 갖다가 봤더니 어때요? 전류가 흐르고 말았네. 그렇지?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얘가 다가갈 때 전류가 흐르고 빠져나갈 때 전류가 반대로 흘러야 됩니다. 그치? 근데 다이오드가 연결이 됐더니 한 방향으로만 삑 흐르고 이제 만 거지. 그치? 그러면은 우리 한번 예상을 해보자. 이쪽으로 이렇게 A로 연결이 됐을 때, A로 연결이 됐을 때를 생각해 보면 위쪽에 N극 생기고 아래쪽에 S극 생기게 되는 거죠. 처음에 접근할 때 NS 이렇게 잡아주면 유도전류 흐르게 될 거고,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잡아주면 유도전류가 요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겠네, 그죠? 그럼 이거 방향 뭐로 우리 시계 방향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겠네요, 그죠? 시계 방향. 그리고 빠져나갈 때 얘는 뭐 후퇴라고 할게요. 진출이라고 할게요. 진출시. 는 S극이 멀어지는 효과니까 아래쪽에 N극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유도전류가 흐르게 될 겁니다. 그렇죠? 반면에 여기는 B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갖다가 했을 때는 접근시 그리고 진출시 해보면 그냥 나오는 거죠. 얘는 뒤집어 가지고 실험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S극이 가까이 올 때는 위에 S극이 생기겠죠? NS가 이렇게 생기겠죠. NS.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흐를 수 있나 확인해보면 못 흘러요. N쪽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때 안 흐르고요. 진출 시에는 어떻게 되냐면 N극이 빠져나가는 거니까 SN 만들어지게 되겠죠. SN. 그래서 이렇게 흐르게 되니까 유도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요때만 전류가 흐른 겁니다. 그렇죠? 요때만. 그러면은 지금 여기 있는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시계 방향일 때 양의 방향으로 전류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반시계 방향일 때는 전류가 못 흘렀다라는 걸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거니까 여기다가 적용을 해보면
시계였다가 반시계가 됐다는 건 양이었다가 음을 갖다가 해줘야 되는 거니까 답이 5번이 나와야 되겠네. 이해 가나요? 선생님 4번은 왜 안 돼요? 아니 봐봐. 요때 전류가 흘렀다니까. 그렇지? 요때 전류가. 그러면은 시계 방향이 양의 방향이라는 뜻이거든. 전류의 양의 방향. 그러면 요때는 어때? 양이었다가 됐으니까 양음을 갖다가 골라줘야지 음양을 골라주면 안 되지. 이해 갔죠? 그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18번. 18번 같은 문제 스타일이 요즘에 좀 잘 나오는 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좀 공부를 해둬야 되는데 얘는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2009년 개정교육 이전 거 막 2006년부터 2012년까지의 수능 문제에 좀 나왔던 편인데 트렌드는 돌고 도는 거죠. 요즘에 패션도 좀 돌고 돌아가지고 요즘 조금 더 옛날 패션을 막 입고 그러던데 요즘 춤도 그렇다며 노래도 랩도 그렇고 이게 돌고 돈다며 되게 신기하더라고. 문제도 돌고 돕니다. 고인물이라는 상징이죠. 봅시다.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위가 정지해 있는 물체비를 향하여. 정지해 있었네. 땡큐. 그리고 등속도 운동을 한대. A와 B 사이의 거리가 나와 있으니까 A 속도가 2였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쉽네요. 나는 가에서 A와 B 사이의 거리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벽의 충돌 직후 B의 속력은 충돌 직전과 같다. 아하. 여기에 받고 동 튕겨 나오는데 VB랑 VB 프라임이 속력이 같대. 어떻게 속력이 같대? AB는 질량이 각각 MA, MB이고 동일 직선상에서 운동한다. MA 대 MB는? 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무슨 문제야? 충돌 문제니까 못 쓸까? 우리 운동량 보존을 갖다가 써줍시다. 오케이? 그 다음 여기 있는 그래프를 활용을 해줘야 되는 거겠죠. 갑니다. 원래 A의 질량 MA고 속도가 V가 2였으니까 2. 나는 오른쪽을 뭐로 할래? 양으로 할래. 그러면 2 곱하기 MA 더하기 0. 그죠? B의 운동량은 0이었으니까는 충돌 후 A의 속도. 충돌 후 A의 속도를 우리 VA라고 한번 해볼게요. VA. 그리고 B의 속도를 VB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MA 곱하기 VA 더하기 MB 곱하기 VB 라고 해주면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벽에 부딪히고 나온 B의 속력이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벽에 부딪히고 나온 B의 속력을 VB 프라임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런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얘와 얘가 서로 멀어지는 거리를 갖다가 보면은 서로의 상대 속도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2분의 3이라는 상대 속도가 있어야 돼. 그치? VA랑 VB 사이에서 2분의 3이라는 상대 속도가 있어야 되고 VA랑 VB 사이, VB 프라임 사이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상대 속도 차이가 있어야 돼. 뭔 얘기인지 갔어요? 그러니까 VA가 있고 예를 들어서 VA가 있고 VB가 이렇게 있으면 VB 프라임은 이렇게 나올 거니까 요 경우랑 요 경우에서 오케이? 요 경우랑 요 경우에서 상대 속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야. 2분의 3에서 마이너스 2분의 1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상대 속도가 그러니까 VA 빼기 VB가 서로 사이가 멀어져야 되는 거니까 B가 더 빠르겠네요. 그렇죠? VB 빼기 VA가 2분의 3 그리고 얘랑 이제 상대 속도를 갖다가 나타내 주는 거죠. 지금 이제 또 가까워지는 상황을 갖다가 나타내 주고 있는 거니까 뭐 VB 프라임 빼기 V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는 상황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치? 자, 그럼 봐봐. 변한 건 누구밖에 없냐면 얘밖에 없거든. 얘밖에. 얘가 바뀌었더니 값이 몇이 바뀌었냐면 2가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어. 그러면 우리는 이걸로부터 뭘 유추해낼 수가 있냐면 B의 속도 변화량이 이만큼이 발생을 했다라는 얘기야. 얘랑 지금 이 차이가 나게 됐다라는 얘기니까. 그치? 그럼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거밖에 없어. 플러스 1이었던 게 마이너스 1이 된 거야. 그래야지 마이너스 2라는 차이가 나지. 그거 말고는 답이 없어. 왜냐하면 얘랑 크기는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뭔 소린지 가요? 플러스 1로 가다가 마이너스 1로 왔으니까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은 얘가 플러스 1일 때 상대 속도가 플러스 2분의 3이 나오게 되려면 A가 와우 이게 아니었구나. 뭐였구나?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속도였구나. 그러면은 요렇게 멀어지잖아. 2분의 3. 그치? 1초에 2분의 3씩 멀어지잖아. 그치? 그리고 얘가 속도가 마이너스 1로 바뀌게 되면 얘가 얘를 따라잡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속도가 나오게 되는 거겠지. 뭔 소리인지 이해 갔죠? 그러면은 요게 세팅 끝인 겁니다. 그쵸? 그럼 VA가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는 VB가 플러스 1. 이라고 해주면 뭔가 관계식이 나올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요 녀석 이쪽으로 넘겨주면 2분의 5 MA는 MB 2대 5. 그죠? 2대 5. 그래서 답이 4번이다 라고 구해주시면 됩니다. 뭔 소리인지 가졌죠? 이런 식으로 조금 상대 속도를 이용한 풀이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면 좋다라는 거. 여러분이 거리를 활용하면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 상대 속도는 활용하면 좋다. 근데 상대 속도가 물리학 2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옛날에 그랬었는데 지금 상대 속도를 여러분이 어디서 배우냐면 특상대성 이론에서 배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먹어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치? 그리고 만약에 써먹으면 너네 교육과정이 아니라고 해도 목이 너무 불쌍하지 않냐? 목소리가 왜 이러냐? 너네가 만약에 그거를 갖다가 안 배웠다라고 해도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배워두면 좋은 거잖아. 그치? 시간도 얼마나 많이 아껴. 이거 지금 푸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얼마 걸리지도 않았지. 그치? 선생님 이거 머리로 풀었으면 훨씬 더 금방 풀었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풀이 준비할 때 나도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고 하면서 이렇게 풀면 되게 빠르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준비를 하겠죠. 엄청 빠릅니다. 근데 설명을 하니까 조금 걸려 보이는 거지.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문제 19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렇지. 이런 거 나와줘야지. 그치? 전기력 하나 나와줘야지. 그래야지 여러분의 시간을 갖다가 갉아먹을 수가 있지. 전기력에서는 제가 여러분한테 좋은 그 팁을 갖다가 줬었는데 못 써먹자. 전하량을 1로 고정시키자. 오케이? 1의 단위. 그러니까 상수로 표현을 하자. 얼제곱분의 K 할 때 K도 버리자. 거리도 다 1로 써버리자. 오케이? D를 다 1이라고 써. 그리고 기준 전하량을 1로 잡아버려. 무슨 얘기인지는 조금 이따 이어갈 겁니다. 갑니다. 그림과 하는 점 전하 ABC를 X축상에 고정시킨 것으로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 플러스 X방향이다. 뭐 얘가 만약에 양이라 그러면 이 새끼가 밀거나 요 새끼가 밀거나 아직 뭐 알 수가 없네. 그지? 일단 이것만 해둡시다. 그죠? 그 다음에 나는 가에서 C의 위치만 X는 ED로 바꾸어 고정시킨 것으로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0이다. 이거지? 얘한테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래. 그러면은 이 새끼가 밀면 이 새끼가 당기고 이 새끼가 당기면 이 새끼가 밀어야 돼. 어쨌든 전하량의 크기는 이렇게 정해줘야 돼. 맞아요? 이렇게 정해줘야 돼. 그래야지 맞을 수가 있어. 그치?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가능?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불가능. 그죠? 그러니까 플러스이고 마이너스이고 가능. 마이너스 플러스 이거 불가능하죠. 왜냐면 당기고 당기니까. 그치? 이건 안 돼. 마이너스 쌉 가능. 그죠? 쌉 가능. 왜? 당기고 밀면 되는 거니까. 그쵸? 플러스 불가능. 그쵸? 안 한 거 없죠? 그럼 얘네 둘 중에 하나겠네라는 거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이제 문제에서 힌트가 뭐냐면은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이 마이너스 X방향이래. 얘한테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이 마이너스 X방향이래. 각이 보이는데요. 왜요? 가랑 나랑 뭐가 바뀐 거야? 여기 있던 애가 1로 왔을 뿐이거든. 여기 있던 애가 1로 왔을 뿐이거든. B의 영향력이 더 커졌을 뿐이거든. B의 영향력이 더 커졌더니 1로 작용하던 전기력이 이렇게 바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오는 길에 전기력이 0인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했다라는 얘기지. 왜냐면 여기였던 전기력이 1로 옮기면서 점점점 작아지다가 0이었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거니까. 얘가 지금 전기력을 이쪽으로 받는다며. 그지? 그러면은 여기 중간 어디쯤에 전기력이 0인 부분이 있겠구나라는 거 예상할 수가 있을 거고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예상할 수 있는 건 B가 결국엔 C를 뭐 하는 역할이어야 된다? 당기는 역할이어야 된다. 그치? 그러면은 C가 마이너스라는 거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죠. 굳이 알아낼 필요 없어도 이걸로 이제 알아냈으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요 녀석을 갖다가 이제 비교를 갖다가 해봤을 때 얘가 양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얘가 이쪽으로 힘받을 방법이 없거든. 그럼 이제 A가 음전하라는 거 알아낼 수가 있죠. 오케이? 이게 바로 기억의 답이죠. 그래서 기억을 보면 A는 음전하다라고 했는데 맞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오케이? 왜냐면 여기 있는 가를 얘를 C를 당길 방법이 없잖아. 얘가 만약에 플러스라고 하면. 그렇죠? 기억 맞고요. 니은 전하량의 크기는 A가 C보다 크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다가 빨리 숫자를 갖다가 대입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갑니다.
일단 얘 C B가 몇으로 당기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보면 4로 당겨요. 맞아요? 얼제곱분의 1제곱분의 QQ 4로 당겨요. 그치? 그리고 여기에 있는 A가 C를 밀어내야 되는데 그 값이 이거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얘는 지금 떨어져 있는 거리가 4분의 4 곱하기 A. 이게 몇보다 작아야 됩니까? 4보다 작아야 돼요. 그치? 그래야 전기력이 여기로 남을 수가 있어요. 뭔 얘기인지 가시죠? 그러면은 A는 지금 몇이 들어가면 안 됩니까? 4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쵸? A는 4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면은 니은이 틀렸네요. 그죠? 니은에서 보면 A가 C보다 크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건 잘못된 표현이지. 그치? 그다음 디귿.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가에서와 나에서가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 자, 그러면 우리 일단 A가 어느 정도의 숫자인지는 좀 알고 있어야지 저거를 갖다가 꾸밀 것 같으니까 얘를 가지고도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얘는 어떻게 돼요? C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이. 일단 오른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A랑 B랑 서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 B가 지금 잡아당기죠. B가 잡아당겨요. 몇으로 잡아당기냐면 얘 전해량이 1이고 얘 전해량이 4니까 1로 잡아당기네요. 그죠? 그리고 A가 C를 갖다가 밀어내는데 그게 1보다는 커야 됩니다. 그치? 그러면은 여기 사이의 거리가 3이니까 9분의 4 곱하기 A가 1보다는 커야 됩니다. 그치? 그러면은 A의 값이 못해도 뭐보다는 커야 돼? 4분의 9보다는 커야 되는 거겠네. 그쵸? 그럼 이 A라는 녀석은 맞냐? 맞죠? 4분의 9보다는 커야 돼. 그치? 요 사이의 값이라 그러면 아무거나 다 상관없다라는 얘기야. 그치? 그럼 4분의 9고 4분의 16이니까 이 사이의 값으로 3을 쓰자. 3 쓰면 딱일 것 같아. 그치? 그럼 우리 좀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그러면은 A의 전화량은 이제 3이야. B 것만 이제 할 수 있으면 돼. B를 봅시다. B는요. A가 어떻게 해요? 얘 마이너스니까 잡아당겨요. 몇으로 당겨요? 3으로 당겨요. 얘는 몇으로 당겨요? 1로 당겨요. 얘 알짜임이 왼쪽이겠네. 그쵸? 나는 어때요? B가 있으면 A가 B를 당깁니다. 몇으로? 3으로. C가 B를 당깁니다. 몇으로? 4로. 얘 알짜임이 오른쪽이겠네. 그러면은 가에선 왼쪽이고 나에선 오른쪽이니까 반대죠. 오케이? 반대다라고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틀렸죠.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이 저 풀면서 지금 어떻게 풀었는지 여러분 좀 눈으로 보이나요? 뭔가 숫자를 넣어. 간단하게 풀려. 오케이? 숫자를 넣어. 간단하게 풀려. 이런 식으로. 지금 내가 쓴 것 중에 문자 하나도 없죠. D에다가 1하고 기준 전화 1로 잡은 거 이유 알겠죠? B랑 C의 전화를 1, 4로 잡는 순간 문제 이미 다 풀린 거야. 오케이? 그리고 절대로 안 틀리지. 왜냐면 어차피 비례식이니까. 너네 어차피 풀어봤자 여기 Q라 그러고 여기 4Q라 그랬을 거 아니야. 그치? 그거나 1이랑 4라고 하나 그게 그거라는 얘기야. 그치? 얘도 결국에는 너네가 그러면은 이 Q 값이 QA 값이 몇 사이여야 되지 하면서 4분의 9Q분의 4Q 사이 막 이런 식으로 했을 거 아니야. 어차피 Q는 없어도 돼. 뭔 소린지 가지? 그게 오히려 우리의 연산을 방해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수능까지 얼마 안 남은 시점을 갖다가 활용을 해봤을 때 이런 것들은 좀 팁으로 가져가면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지. 오케이?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를 봅시다. 20번도 쉬웠죠? 복잡한 척 했는데 쉬웠죠? 별것도 없었죠? 갑니다. 자, 그림과 같이 물체 A, B를 각각 서로 다른 빗면의 높이 HA, HB인 지점에 가만히 놓았다. A가 내려가는 빗면의 일부의 높이차가 4분의 3H인 마찰 구간이 있으면 A는 마찰 구간에서 등속도 운동하였다. 오호, 여기서 등속도 운동했대. 너네 등속도 운동을 했다라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니? 운동 에너지가 안 변했다라는 얘기야. 포텐셜 에너지는 줄어드는데 운동 에너지는 안 변했다라는 얘기니까 우리 여기 있는 마찰 구간에서 소모된 역학적 에너지가 몇인지 알아낼 수 있어. A의 포텐셜 에너지만큼 소모가 됐겠지. 그렇죠? 마이너스 4분의 9mgH가 소모가 됐다라는 얘기야. 뭔 얘기인지 갔죠? 오케이. A는 마찰 구간에서 등속도 운동하였다. A와 B는 수평면에서 충돌하였고 충돌 전에 운동 방향과 반대로 운동하여 각각 높이 4분의 H랑 4H인 지점의 속력이 0이 되었다. 여기가 최고점이네. 최고점이네. 수평면의 B의 속력은 충돌 후가 충돌 전의 2배이다. 힌트가 너무 쉽죠? 얘가 쳐박았는데
VB였다면 요 새끼 2VB 됐대. 오케이? 그러면은 얘 높이가 있고 얘 높이가 4h라고 돼 있는데 얘 h죠. 맞잖아. 왜냐면 운동 에너지가 4배가 된 거 아니야. 속도가 2배가 됐으니까. 그렇지?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가 4배가 됐다라는 건 최대로 올라갈 수 있는 높이도 4배가 됐다라는 뜻일 거 아니야. 뭔 얘기인지 가죠? MGH에서 내려왔으면 4MGH까지 올라간다라는 얘기니까 높이가 4배가 됐을 거라는 얘기야. 그래서 H, B의 값을 H라고 너무 쉽게 구해낼 수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핑 떠올라주면 됩니다. 자, 밑에 보면 그 AB의 질량이 3m2m이래. 3m2m 써있네요. 그리고 HA분의 HB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 이걸 상수로 표현하라는 거 보니까 HA를 몇 H라고 이제 표현해주면 되는 거겠죠. 가봅시다. 일단 여기서 충돌한다 그랬으니까 무조건 뭐 쓰자? 운동량 보존 쓰자. 그건 무조건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A도 어떨까요? VA로 쳐봤고 VA 프라임으로 위로 올라간다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보지 뭐. 자, 얘네를 갖다가 나타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얘 높이 h죠. 여기 올라갈 때 가져야 되는 속도가 몇이에요? 루트 2GH죠. VB입니다. 루트 2GH. 그쵸? 루트 2GH. 이것 좀 빨리빨리 나와주는 게 좋아요. 어느 세월에 여분의 1 EM VB 제곱은 EMGH. 어우, 좋아. 잘하고 있어. 어차피 답은 루트 2GH야. 그치? H만큼 있으면 루트 2GH야. 그건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익숙하게 해주는 게 좋아. 요 새끼는 2루트 2GH야. 그치? 왜냐면 높이가 4H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속도는 몇이다? 2루트 2GH다라는 거 알아낼 수가 있고요. A도 봅시다. A는요. 처박은 다음에 속도가 어떻게 됐어? 4분의 H만큼만 올라갈 속도니까 4분의 루트 2G 4분의 H라고 여러분이 식을 꾸며주시면 되는 거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그거 정리하겠습니다. A랑 B랑 충돌하는 상황. A의 질량 3m, B의 질량 2m. A의 처박기 전속도 몰라. VA. B의 처박기 전속도 루트 2GH. 오케이. 그 다음 충돌 후 A의 충돌 후 속도 루트 2G 4분의 H. 그쵸? 루트 2G 4분의 H. 맞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B는요. 처박은 후에 2루트 2GH. 그쵸? 운동량 보존식 세워주면 VA가 몇 GH다라고 이제 꾸며줄 수가 있는 거겠네. 굉장히 간단하죠? 갑니다. 우리 오른쪽을 양의 방향이라고 해줄게요. 3M VA 빼기 2M 루트 2GH는 여기 마이너스 3M 루트 2G H하고 4를 앞으로 꺼내자.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곱해 4M 루트 2GH. 됐죠? M 날려. 정리하자. 얘 1로 넘길게요. 3VA는 마이너스 2분의 3 루트 2GH 더하기 넘기면 6 루트 2GH. 그죠? 그리고 얘네 둘이 계산하면 2분의 12. 2분의 9냐? 그럼 VA가 2분의 3 루트 2GH. 구했다. 자, 그 다음 이제 뭐 하라고? 얘 가지고 뭐 하라고? 높이를 갖다가 구하라고. 근데 우리 여기에 있는 VA를 가지고 얘가 얼마나 올라갈지는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어. 그치? 근데 이 얼마나 올라갈지는 잘 봐, 잘 따라와. 얘가 이제 얼마나 올라갈지. 얘는 뭐냐면은 충돌 전의 속도잖아. 충돌 전의 속도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깎이고 온 거야? 마찰 구간에서 이만큼 깎이고 온 거야. 그죠? 4분의 9mjh만큼 깎이고 온 거야. 무슨 얘기냐면 4분의 3h만큼 덜 올라갈 거야. 이걸로 높이를 갖다가 구해주면. 뭔 얘기인지 갔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녀석을 갖다가 사실 여기에다가 넣어보면 일단 게임 끝나긴 했어. 얘 이쪽으로 넣어. 얘 이쪽으로 넣어. 그럼 몇이야? 4분의 9죠? 이게 4분의 3만큼 높이가 깎인 녀석이라니까.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구해보면 루트
2G 4분의 9H가 나오는데 이건 무슨 뜻이야? A를 가만히 두면 4분의 9H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데 얘가 4분의 3H 깎인 높이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원래 높이가 몇이었음으로 의미를 해? 4분의 12H였음으로 의미를 하는 거겠지. 이해되니? 여기서 내려오면서 마찰 구간이 있었잖아. 4분의 3H만큼. 4분의 3H만큼의 포텐셜 에너지를 갖다가 잃어버린 거잖아.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VA라는 속도는 이미 역학적 에너지를 그만큼 4분의 9mJ만큼을 잃어버린 녀석인데 얘를 마찰 구간 없애고 다시 튕겨나와서 저 속도로 다시 올라가게 하면은 4분의 9만큼 올라갈 거라는 얘기야. 4분의 9H만큼. 왜냐면은 4분의 3H만큼이 털렸잖아 이미. 그치? 자 그럼 봐봐. 4분의 9H만큼 올라가는 게 4분의 3H만큼 털렸다라는 얘기니까 원래 높이가 3H였다는 뜻이지. 4분의 3H 털린 게 얘니까. 이해 갔죠? 그래서 4분의 10의 H가 나오게 되는 거니까 3H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HA의 값은 3H가 나오고 HB의 값이 H가 나오게 되는 거니까 3분의 1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렇게 킬러스럽진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답이 2번이다라고 하고 마무리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이제 평가원 시험이 이제 마무리가 다 됐는데 저는 학생 때 그랬어요. 9월까지도 아무 감흥이 없었어. 10월 학평 버렸어. 안 했어. 그거 그냥 그 시간에 그냥 공부했어. 나처럼 하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10월 달에 이제 자기 타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아니면 내가 좀 필요한 과목들만 이렇게 하거나 지금쯤 너네 전략이 서가지고 다 잘 봐야 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특정 과목만 잘 보면 되는 학생 이런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전략을 되게 잘 세워야 돼. 선생님도 모든 과목을 다 잘하진 않았어. 전략이 필요했던 학생이었어. 그래서 전략을 되게 잘 세웠어. 그래서 그거에만 몰빵했어. 필요한 걸 하세요. 남들이 하는 거 흉내내지 말고 자기한테 필요한 게 뭔지를 하세요. 지금도 자기한테 필요한 게 뭔지 모른다. 뭔가 하루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내가 지금 이게 자기 메타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나는 어느 정도까지의 실력을 가지고 있고 지금부터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 같고 이 점수 가고 어디를 갈 수가 있다. 내가 여기를 가면은 굉장히 만족할 만한 사람인가? 사실 나는 더 위를 가고 싶기는 한데 내가 과연 할까?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세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을 빨리 포기시키려는 게 아니라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자기 메타인지가 굉장히 확실합니다. 나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고 이 정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니까 시간을 잘게 쪼개서 이런 계획을 세워봐야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성공을 하게끔 하는 거지 완전 뿌연 꿈속에서 헤매고 있지 말라는 얘기야.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그거에 대한 도전을 갖다가 하라는 얘기야. 선생님 학생 때부터 그게 명확했습니다. 네가 성공했다는 뜻이냐라고 하는데 성공했지! 이투스에서 강의하잖아. 아무튼 그건 농담이고 어쨌든 메타인지가 정말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그 목표를 향해 가지고 할 수가 있지 남들이 하는 공부 똑같이 흉내내봤자 그들의 꿈을 쫓을 뿐입니다. 못 쫓아가요. 걔네는 목표가 확실하거든. 뭔 얘기인지 가죠? 고생들 많이 했고 우리 수능 때까지도 선생님이 계속해서 여러분이 질문해도 잘 받아줄 거고 강의도 이제 모의고사 강의 같은 것들 이제 남아있는 것들 올려줄 거니까 잘 노력해가지고 여러분이 좋은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선생님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게시판 같은 데다가 글 남겨가지고 끝까지 소통하면서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요. 오케이?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합시다.